네, 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요즘 그 제로 음료, 제로 전국 시대잖아요. 제로 그렇죠. 전국 시대.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로 음료 좋아하시나요? 제로 사실 이게 탄산에서 제일 약간 가장 많이 제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쵸? 제가 탄산을 잘 안 먹어가지고. 건강한 식습관. 네. 근데 뭐 만약에 먹게 되면은 요즘은 제로를 시키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먹어야 될 상황에서는 제로를 시킨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냥 탄산은 뭔가 살찔 것 같고 더 이상 찌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역대급 몸무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찌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치아도 썩을 것 같고 한 살이라도 임플란트 늦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가급적이면 이제 제로를 시키는 편인데 근데 이제 제로가 살 안 찐다고 하니까 이제 가끔은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먹을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제 모든 음료에 제로가 붙어서 나올 정도로 정말 난리가 났는데 일단은 제로 음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설탕이나 액상과당, 가장 흔한 이 단맛을 내는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에 인공 감미료를 넣어서 만드는 거죠. 그 단맛은 나는데 이제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서 열량이 실제로 제로에 가까운 그런 재료들을 넣는 건데 어떤 재료들이 있냐면은 스테비아,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사카린은 좀 약간 익숙하죠. 우리나라에서 사카린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수크랄로스 등등등 이런 어떤 대체 감미료를 넣어서 만든 음료를 제로 음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약처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은 열량이 100ml당 4kcal 미만일 때 무열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0칼로리는 사실 아닐 수도 있다는 점. 4칼로리 미만일 때, 4kcal 미만일 때 제로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 단어군요. 그쵸.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설탕의 600배 단맛을 내는 수크랄로스가 많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로 식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로 콜라죠. 제로 콜라, 그다음에 제로 사이다도 있고 요즘은 제로 밀키스. 맞아요. 비타 500도 제로 있는 거 아세요? 그렇군요. 제로 비타 500 나왔고 그다음에 주류에서는 이제 처음처럼 세로 소주 요즘 광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에 제로 많죠. 그게 또 이제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류에서는 노슈거 케첩이라든지 맞아요. 케첩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죠. 네, 당을 줄인 잼류 같은 것들 많고 과자류에서는 제로 몽쉘, 제로 식초 등등 이제 초콜릿 그런 쪽에서 설탕을 줄이는 초코에 뭔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초코가 그런 다방면에 아주 제로 식품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 규모가 얼마나 성장을 했나 지켜보면은 유로모니터라는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제로 음료 시장 규모가 2016년에는 903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때도 꽤 컸더라고요. 2016년에 2021년에 2189원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면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2022년엔 3천억 넘었을 걸로 추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음료가 심지어 기존 음료 시장보다 더 커지고 있는, 더 성장이 빠르고 있는 상태로 작년에 이마트에서 일반 콜라나 사이다 매출이 전년 대비 9% 감소를 했는데 제로 콜라 사이다는 209% 이제 신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 거면 이제 제로를 사는 그런 이제 소비 트렌드가 이제 생기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제로 슈거가 왜 유행을 하느냐? 마케팅? 저도 사실 그 부분에 가장 동감을 합니다. 이제 찾아보면은 일단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살이 찌니까 이제 너무 음식이 많고 미국 이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설탕세를 도입해가지고 비만율을 줄여야 된다.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설탕세, 어떻게 보면 주세 같은 거랑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설탕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좀 줄여보자. 설탕을 줄여보자.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제 단 거를 안 먹을 순 없으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느낌으로 제로 그 음식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닐까 싶고 그러면 한국은 사실 설탕세 지금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러면 대체 왜 한국은 제로가 난린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맛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고 어쨌든 건강이나 외모에 좀 신경을 쓰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설탕 대신에 그래도 좀 재료를 먹으면 살도 덜 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우리나라에 당뇨병 환자가 많다고요. 거의 그 그쵸. 대한당뇨병학회에 2020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이상 성인 중에 7명 중 1명이 당뇨래요. 그리고 심지어 맞네요. 자기가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한식에 좀 설탕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탄수화물 네. 위주의 그죠. 김치도 사실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네, 그리고 막 그 예전에 백종원 선생님 아. 설탕 폭포가 한 소리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쵸. 은근 그런 설탕이 많이 소스류 이런 데 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소스류에 많이 들어가고 고추장 뭐 이런 것도 다 설탕이 네, 들어가기 그쵸. 때문에 또 당뇨병 환자가 꽤 많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이런 제로 음식이나 대체당 같은 게 그 당뇨병 환자들이 먼저 좀 이제 많이 먹고 효과를 보고 막 그랬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일반으로 나온 거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접할 수 있게 나온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이제 같은 맥락 이제 마케팅. F&B 업계는 사실 이제 신제품이나 이런 게 그죠. 좀 항상 고인 그 메뉴들이 항상 상위 것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쵸. 신제품보다는. 근데 이제 몇십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트렌드가 왔다. 제로 트렌드. 제로 트렌드. 네, 이런 트렌드가 지금 식료품 업계에 언제 또 다시 오겠습니까? 너도 나도. 네, 그래서 제로. 너도 나도 제로, 너도 제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타야 된다. 제로 트렌드를 타야 된다. 그게 하나의 또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만의 이제 생각인데 설탕이 지난 몇 년간 되게 비싸졌어요. 맞아요. 네, 설탕이 맞아요. 한 2018년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FIS 식품산업 통계라는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톤당 이제 달러 가격으로 화이트 슈가 설탕 가격이 나오는데 이게 2020년에는 370불 정도 했었는데 네. 올해 620불이에요.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가 된 거거든요. 많이 정말 올랐네요. 네,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데서 기후 변화 때문에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기후 변화 때문에 좀 설탕 공급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많이. 그래서 이제 비싸진 건데, 근데 그런 설탕 가격에 비해서 이제 인공 감미료들은 꽤 저렴한 편이라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설탕의 몇백 배 이렇게 단맛을 낸다고 하니까 뭐 좀 덜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제 원가를 또 줄여야 되잖아요. 이제 식료품 업계, F&B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한번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가가 중요하니까. 사실 요즘 이제 설탕 가격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나 뭐 베이커리, 설탕 많이 쓰는 이제 빵집 같은 데서 또 이제 걱정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희의 이제 장바구니 물가에도 그쵸. 바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죠. 요즘 빵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빵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기존 F&B 업계들에서는 약간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과 제품들을 빨리 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그 대체당 뭐 혹은 낮은 GI 지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품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라라스윗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라스윗?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도 이 아이스크림 있을 거예요. 라라스윗이라는 아이스크림 이제 스타트업인데 여기는 2017년 정도에 이제 생긴 회사고요. 원래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시던 민찬홍 대표님이 퇴사 후에 30살에 퇴사 후에 창립을 하셨는데 원래 이분이 창업을 좀 하셨었대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좀 그 경험이 있어서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셨는데 여기도 뭐 이제 간단히 말하면 설탕을 많이 줄이고 스테비아 같은 걸로 좀 단맛을 낸 아이스크림. 그래서 칼로리와 이제 설탕을 많이 줄인 아이스크림 판매를 하고 계시고 다른 재료들 탈출 분유 대신에 생우유를 쓴다든지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빈, 뭐 독일 코코아 분말 등등 뭐 신선한 재료를 좀 사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하시는 그런 스타트업이 하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뭐 오지 나중에 못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여기에 무슨 모나카 빵? 모나카 아이스크림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CU에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노멀 컴퍼니라는 약간 무설탕 저당식품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도 뭐 약간 대체 감미료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스 같은 거에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이는 소스류들 같은 것들을 이제 내놓는 뭐 알룰로스 시럽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내놓는 회사고 여기는 이제 벤처 업계에서 이제 투자도 받고 뭐 롯데 벤처스 등등 여러 기업들로부터 투자도 받고 처음에는 이제 와디즈에서 펀딩을 받아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규모를 키워가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해외 스타트업이 하나 있는데 싱가포르의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알케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이제 대체당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연구가 좀 들어가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케미 파이버라는 어떤 자기들만의 섬유질 같은 그런 재료를 식재료 같은 걸 개발을 해서 그거를 쌀이랑 섞어서 이제 빵을 굽는다거나 쿠키를 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당 지수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소재? 식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섬유질을 만들어내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재밌는 게 이제 서브웨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싱가포르 서브웨이에는 이 알케미 파이버를 넣어서 만든 쿠키가 지금 전 매장에 이제 깔려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하고 반응이 좋아서 동남아로도 좀 확대가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싱가포르에 그 되게 유명한 음식 중에 치킨 라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라이스잖아요. 그 밥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케미 파이버를 섞어가지고 밥을 지은 치킨 라이스 메뉴를 치킨 라이스 유명한 체인인 분통키라는 회사랑 이제 또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약간 로우 GI 음식으로 메뉴가 뭐 따로 있고 이런 재밌는 시도들 약간 B2B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또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기존에 먹던 음식의 맛이나 약간 텍스처 같은 거를 좀 포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쵸. 네, 제로 슈가도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대체육 같은 거는 조금 약간 맛이 좀 쉽지가 않죠. 네, 대체를 하기에는. 대체하기 쉽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는 약간 그런 거를 이해하고 최대한 이제 평소에 먹던 음식이랑 비슷한 맛을 그리고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좀 GI 지수를 낮추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런 재밌는 이제 스타트업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궁금한 거는 제로 슈거가 되게 핫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정말 건강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로 슈거 과연 건강할까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무리 제로라고 해도 사실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해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아예 안 먹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예 안 먹을 순 없다. 그쵸. 왜냐면 치킨을 먹을 때는 무조건 맥주나 콜라를 같이 그쵸. 먹어야만 그쵸. 더 행복해지거든요. 그쵸.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설탕이랑 밀가루를 안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로슈가가 뭐 의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이제 말에 따르면은 뭐 뉴스 같은 거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이제 확실히 이제 당뇨 환자들이나 이런 관련 질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설탕 대체품으로서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맛에 대한 역치가 낮아져서 왜냐면 이게 너무 설탕보다도 더 달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너무 덮어놓고 마시거나 먹으면 오히려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왜냐면 단맛이 또 단맛을 부리지 않습니까? 더 이제 먹고 싶어지고 그 단맛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네. 중독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당뇨병이나 심장병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당이라는 게 사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몸에 흡수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오히려 미생물 같은 거에 먹이가 돼가지고 이제 신체 내에 뭔가 미생물의 활동 변화 같은 거를 초래할 수도 있고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뭐 가스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제로 슈가라고 맘 놓고 막 이제 마시는 것보다는 정말 먹고 싶을 때 일반 설탕 음료 대신에 이제 대체해서 정말 한두 잔 마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특히 이제 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설탕을 뺐다고 하더라도 칼로리가 높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 다 곡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알코올 자체의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쵸. 네, 이거 너무 맘 놓고 마셔서는 안 된다는 점. 네. 제로슈거 요즘에 술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 많아요. 네. 정말 트렌드이긴 한 것 같아요. 그쵸. 세로도 그렇고 네. 항상 건강을 챙기면서 이제 네. 먹어야 된다. 뭐든 네. 하면 안 된다라는 그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네. 뭐 인공이라고 해도 어쨌든 단맛이 나니까 네. 이게 사실 단짠이 정말 안 좋은 그 코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단 걸 먹다가 이제 짠 게 땡기고 그쵸. 다시 이제 단 걸 먹게 되고 무한반복. 약간 이 고리에 들어서면 이제 체중 관리가 쉽지가 않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죠, 과감하게 아예 안 먹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아니면은 뭐 컨트롤할 수 있다면 좀 덜 먹는 거, 네, 그게 낫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좀 안 드시는 편이잖아요. 네, 단 거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잘 안 먹는 편이기도 한데, 네, 그래도 어찌됐든 뭔가 평소에 은연중에 섭취가 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 나도 모르게. 네. 네, 나도 모르게 먹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만약에 적어보면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은근히 많거든요.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웬만하면은 좀 자제를 하고 안 먹으려고 네, 노력을 하긴 하죠. 네, 여름입니다, 여러분. 여름입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시기? 네. 제가 최근에 러닝을 또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러닝을 안 한 지 맞아요. 몇 년 됐는데 맞아요. 더 이상 이 몸뚱이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런데이라는 앱 혹시 아세요? 런데이. 아니요. 런데이라는 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8주 뭐 달리기 도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3번씩으로 해가지고 딱 그 24번의 코스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1분 뛰고 1분 30초 걷고 그러다가 점점 그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이제 음악 듣는 것처럼 이제 틀어놓으면은 그 앱에서 친절하게 이제 독려를 해주는 멘트, 화이팅을 해주는 멘트를 계속 해주고 네, 잠시 후 뭐 달리기가 시작합니다 하면 이제 따라서 뛰면 되고 약간 이런 앱이 있는데 이거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네, 혼자는 또 힘들기 때문에 누가 그쵸. 응원을 해주는 그 응원을 들으면서 그죠. 열심히 한번 러닝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이제 운동이랑 관련된 콘텐츠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쵸. 중요하게 직장인들에게는 또 그쵸.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력? 그쵸. 네. 진짜 유독 한국 분들이 이런 다이어트나 체중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제로를 더 많이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 수 뭔가 찔리니까 네. 제로를 찾아서 이렇게 네. 먹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술 특히 봐봐요. 술 주로 이제 품목이 술이잖아요. 안 먹을 순 없다. 포기란 없다. 한국인에게 술은 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술과 탄산. 탄산. 제로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제로 음료 덕분에 네. 국내 F&B 회사들은 좀 신나지 않았을까. 그죠. 네, 매출도 많이 오르고. 이걸로 이제 또 많은 매출을 일으켜야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